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김창빈입니다.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문의가 좀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할 수 있는 광고랑 뭐 기타 채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이제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이 해제되어서 그쵸. 이런 중국의 유혹커분들을 노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뭐 한한령이 좀 제한이 풀려서 중국 관광객이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명동 쪽이나 아니면은 저쪽 제주도 쪽이나 이런 쪽은 거의 중국인이 정말 많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광 업종의 그 매출 향상이라든지 이제 경제적인 발전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전에 그런 비슷한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갈피들을 다 못 잡는 편들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뭐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지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한테 어떻게 광고를 하고 우리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가를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저희가 이제 좀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쵸.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과정을 좀 상상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알려드리면 될까요? 그쵸. 그쵸. 사실 처음에 이제 요 근래에는 뭐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매체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접하겠죠.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서 관심 갖고 여행을 올 때 그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 그냥 조금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순서대로 한번 말씀 좀. 일단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여행 오기 전에 가이드도 찾고 숙소도 잡고 티켓팅도 하고 또 뭐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예약하고, 또 도착하고 나면은 맛집도 가고 먹을 것도 찾고 또 관광지도 가고, 또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놀고 또 유명한 곳에 많이 가고 사진 찍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따라서 좀 광고가 가능할 법한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조금 글씨가 크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큰 맥락에서 광고가 가능한 부분은 일단은 뭐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특수성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숙소나 비행편, 뭐 렌트카부터 아니면 제휴되어 있는 맛집까지도 거의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각자 분리를 해서 봐도 일단은 관광을 처음 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면 이제 여행사를 끼고 이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언어적인 소통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많은 어플이나 이제 뭐 호텔 같은 경우는 있지만은 실제 뭐 한국의 전통을 좀 느끼고 싶거나 아니면은 한국 내에서 찐으로 한국인들이 뭐 좋아하고 많이 찾는 곳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어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뭐 비행편이나 렌트카처럼 교통편들도 많이 확인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뭐 맛집 그리고 여행지 같은 경우가 주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은 종류의 맛집이나 여행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 업체를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빈 마케터님께서 최근에 좀 네. 중국 광고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도 많이 집행을 하고, 네. 저희도 같이 집행을 하고, 또 뭐 바이럴이나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랑 컨택도 직접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업체를 좀 찾기 위해서 어필을 하려면은 어떤 매체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전 작업으로는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 요즘엔 번역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이버나 기존 우리 매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해당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쓰고 평소에 보는 매체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뭐 메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광고가 있고, 뭐 이제 마침 예원님께서 요호커가 뭐냐고 말씀 주셨는데, 요호커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내에서는 사실 뭐 메타나 구글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그쪽 어플이에요. 그 시아옹슈라든지 아니면 중국 틱톡 쪽으로 저희 업체를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많은 고객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는 개념인데, 그냥 이제 뭐 홍보를 하거나 노출을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기존에 뭐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고 한국 내에서 조금 뭐 운영한 지 오래된 업체라면은 그 리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신생업체면 신생업체답게 또 새롭게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일단 드릴게요. 재현방님께서 중국 전문 여행 업체인데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중국 쪽 마케팅을 할 때 중국 어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조금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광고 계정을 만들고 홍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중국 내에서는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 중국 어플에 어떠한 어플에 들어가서 입점을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당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업자 아니면은 외국 사업자로서 가능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래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게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뭐 아무런 정보가 없거나 그쪽에 대한 그 핸드폰 인증조차도 안 되면은 사실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광고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냥 광고를 돌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현아 마케터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초반에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사전 작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우리 그 브랜드 자체를 좀 타겟 유저들한테 브랜딩하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게 한국 내가 아니라 국외에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이 됐으면은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샤오홍슈랑 그리고 틱톡 네. 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저희 자사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사 관련된 그런 마케팅 소식을 이제 샤오홍슈나 틱톡의 계정을 생성을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점유해 있는 그 채널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채널을 선정해서 자사 좀 마케팅 채널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광고주님께서 문의를 주셨을 때 그냥 우리 업체를 갑자기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쓰고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효율이 있다고를 말씀을 못 드려요. 기본적으로 우리 광고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틱톡이면 틱톡, 그리고 시아옹슈면 시아옹슈 각 운영하는 우리의 채널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뭐 게시글을 계속 올리고 피드 형식으로 올리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쌓일 거고, 그 이 쌓여 있는 정보를 통해서 뭐 우리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인 광고 어플을 이제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맨날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우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제 뭐 노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거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시앙슈라는 거는 사실 이제 중국 인스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기준으로는 그냥 우리 인스타그램 채널 만들어서 뭐 우리 그냥 피드 올리고 해당 업체 정보 올리는 거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요. 네. 이제 뭐 매체별 채널 우리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이 계정 생성을 통한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게시글이 쌓여 있고 정보가 있을 때 이를 통한 바이럴 협찬, 인플루언서 협찬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협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매체에 대한 우리 뭐 업체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효율이나 문의 건수를 봤을 때 만약에 정말 많은 정보가 좀 들어오고 고객들을 찾는다면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채널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재현방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거꾸로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제 여행을 보내기 위한 어플인데 국내 예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만약에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보내드린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그 중국에 대한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어필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을 좀 잘하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상품을 이제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또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네.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업체를 찾게 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일단은 가장 많이 집행할 수 있는 게 메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역이랑 언어 설정을 통한 타겟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는 이제 타겟팅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타겟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두되 이제 각 언어별로 세트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영어권이나 아니면은 일본어나 뭐 중국어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 좀 세트를 분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광고를 돌리는 소재도 언어별로 구성을 해야지 그래도 딱 그 타겟한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사용해서 대충 그 기본 문안을 그 해당 언어로 번역해서 진행하기보다는 그 광고하는 소재 자체에도 조금씩 뭐 영어가 됐다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배너에 그 언어를 추가해주면은 확실히 그 성과가 좋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소재를 운영을 해보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일본이나 홍콩 이런 쪽을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세트에는 카툰 형태의 소재를 활용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후기성, 뭐 인플루언서 컨텐츠도 물론 효과가 좋았지만 특히나 제가 집행했을 때는 그냥 카툰을 좀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네. 나 여기 이용해봤는데 요거 되게 좋더라. 여기 되게 재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형식의 그 카툰으로 진행했을 때 좀 성과가 괜찮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실 분들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때도 효율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리고 뭐 이제 국외로 타겟팅을 할 때 저도 그 광고를 진행하면은 너무 해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는 외국으로 광고를 진행할 때 타겟을 조금 확실하게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아예 그거에 맞게 하고 그 지역의 그 위치 그리고 연령대를 딱 좁혀놓고 진행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 효율은 더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면 일본이라는 나라 전역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주요 지역들이나 타겟한테 광고를 조금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타 광고나 뭐 다른 매체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를 뿌려서 배너를 보고서 이제 방문을 하면은 또 좋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광고 소재를 제작하시거나 뭐 이제 뭐 다른 채널에 업로드한 소재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자사 뭐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뭐 블로그가 됐든 이런 채널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뭐 인스타그램 계정이라고 치면은 그냥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뭐 얼마 정도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해시태그를 좀 그 언어에 맞게 해시태그 여러 개를 달아주시면은 최근에는 사실 그냥 검색을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포털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맛집을 갈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맛집, 어디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좀 그런 자연스러운 유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플 내에서도 키워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데 그 타겟에 맞게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진짜 같은 단어라도 이제 언어를 조금씩 다르게 써서 이제 홍보를 하면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효율이 있고. 그래서 사실 뭐 해시태그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전 약간 세부 키워드 발굴의 개념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남들이 잘 안 쓰는 세부 키워드를 저희가 생각해내서 딱 저희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 것처럼 이런 해시태그를 좀 여러 개를 발굴을 해서 딱 그 니즈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확보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해당 어플이나 이제 상세하게 타겟팅을 들어갔을 때 효율이 있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광고를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물론 우리나라 어플이나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지만은 본인이 사용하는 어플,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좀 상세하게 검색을 했을 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그 한국에서 이제 피부나 미용 쪽으로 관심 갖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시술을 받거나. 그랬을 때 실제로 특수한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초반해서 거기는 이제 따로 외국인 직원까지 만들 정도로 효율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흔히들 우리가 아는 방금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중국인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요거 타겟으로는 샹슈 광고로 이제 광고 진행을 많이도 하는데, 이거 역시 똑같이 인스타그램이랑 위치랑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 타겟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 게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 지역, 우리 위치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 위치 기반을 통해서 그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진행도 합니다. 그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서 딱 그 위치에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업체가 딱 떠버리니까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도 그 위치 기반을 통해서 해당 어플에 우리 광고를 노출하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종류의 소고점 활용했을 때 종이 타겟 광고에서 잘 먹히고,
사실 중국 광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국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관광객들 하나하나를 다 뭐 응대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나 가이드에 대한 이 확실한 뭐 포인트가 좀 있으면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좀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굳이 뭐 어떠한 외국인이라고 그 국가의 외국인에 맞게끔 모든 거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감성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광고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거부감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한국 특성이라든지 한국어로서의 표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재 같은 면도 그렇고요. 그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외국 분들이 알고 이제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뭐 나라별 문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재를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한국적인 소재로서 그 언어 정도만 바꿔서 노출하는 경우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카드뉴스 형태로 진행했을 때 조금 성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저희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밈이라든지 그쵸. 밈을 활용한 소재도 등록을 해보고 또 좀 저는 그 나라의 언어를 그래도 조금은 사용했을 때 클릭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밈이라고 방금 말씀 주셨을 때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어플로서 뭐 틱톡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짤막한 그 영상이라든지 홍보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샤오슈 같은 경우는 중국 어플입니다. 그 중국 내에서 인스타그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국 내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플 자체가 조금 색깔이 젊은 층한테 이제 어필이 되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근본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좀 해놔야 된다. 우리 채널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맞게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협찬, 홍보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파일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광고를 진행을 한다가 주겠죠. 그리고 아까 그 예원님께서 네. 말씀 주셨던 거 중에서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창빈 마케팅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일단은 그 중국 내에 있는 그 관광객분들을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샤오슈를 통해 뭐 바이럴이나 인플루언서 협찬 이런 사전 작업이 진행되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뭐 저희 관련된 소식을 업로드함과 동시에 이제 그 협찬한 인플루언서 소재를 그 다른 광고에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 만약 사전적으로 계정을 생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지도를 조금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시라면은 그 인플루언서 소재를 활용해서 뭐 메타가 됐던 틱톡이 됐던 여러 가지 다른 매체에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은님께서 말씀 주신 게 중국은 사실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꼭 바이두가 검색 광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느낌이 아니고 거기는 따지고 보면은 정보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시향슈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그 여러 가지 매체들 뭐 영상 매체도 있고 그리고 뭐 웨이보라든지 이런 그 뭐 SNS 같은 매체들도 있는데 각 매체별로의 타겟팅이나 키워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워낙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매체별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 있고 이거에 맞게끔 광고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냥 네이버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사용하는 어플이 아니고 각 매체별로 각 어플별로 이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근래 이제 요커가 조금 풀려가지고 해당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같이 기획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근래에는 또 외국 광고를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양쪽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